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을 드디어 우리 군에서 도입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 주 주말 내내 산불 소식이 끊이질 않네요. 올해는 유독 심한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전부 진화가 되어야 할 텐데 정말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방산 분야의 가장 큰 뉴스거리는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국내 기업 사상 역대 최대인 3조 6천억에 달하는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해서 방산업계가 시끄럽습니다. 이게 무슨 무기 관련 이야기도 아니고 해서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관련 기사를 살펴보다 보면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니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결론은 이번 유상 증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이야기인데요. 한화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대폭 늘리고 그로 인해서 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당연하지만 주주들이 이런 대규모 유상 증자를 환영할 리는 없겠죠. 그것도 3조 6천억에 달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 증자를 말이죠. 당연히 한화의 주가는 지금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에 따른 비판도 많은 상태입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 지금 무기를 도입하려는 나라는 많으나 공급망 부족으로 제대로 무기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발주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대규모 재무장에 나설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도 무기 생산 라인을 대폭 증설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화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걸로 무기 생산 라인 확대 등 대규모 투자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공급망 부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무기 수주량 폭증으로 벌어들인 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미국의 방산업체와 우리 한화가 하는 행동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과연 이런 반대의 모습이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서 굳이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자꾸 이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한화는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 중에 8천억을 미국 조선소를 확보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한화의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과 달리 지금 현대는 상당히 심중한 상태입니다. 현대는 아직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전혀 없는데요. 현대가 미국에 대한 투자에 상당히 소극적인 건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조선소들을 사들여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들은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한화가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도 최근까지도 적자에 시달려서 자기 자본을 잠식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미국의 조선소를 사들이게 되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리 투자를 해서 흑자 전환된다고 해서 바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현대는 한화와 달리 상당히 심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가 미국 관련 사업에 그나마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2022년에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를 일부 임차해서 군수지원센터를 차린 것뿐입니다. 필리핀에 수빅 많은 미군 군함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군수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현대가 수빅의 조선소를 일부 임차한 건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것 말고는 아직도 현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무리 한화가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현대와 한화오션은 그 규모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바로 우리 현대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현대는 당장 미국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당장 지금 트럼프 정권이 우리 조선소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확한 유치 정책도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현대가 움직이는 건 미국이 우리 조선소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유치 정책이 발표된 다음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대한 대규모 선박 발주 같은 게 있어야지만이 현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현대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결론은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 상태로 고작해야 트럼프의 말 몇 마디만을 믿고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건 너무 큰 위험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현대의 생각처럼 미국에서 우리 조선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인책을 발표한 다음에 움직여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저는 저번 영상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자폭 드론을 개발해서 도입할 거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문제는 이 자폭 드론이 지금 당장 도입되는 게 아닌 일형은 2026년부터 개발이 시작되고
모든 부대에 배치되는 이 형은 2030년부터 개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자폭 드론을 우리의 부대에 배치하려면 아직도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우리는 무인기를 도입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당장 각종 정찰용 무인기들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야기했듯 정찰용 드론은 우리 방사청의 정책에 따라서 이미 업체에서 개발이 끝난 드론을 그대로 구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입해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당장 지금도 대대급에는 헬기형의 대대급 드론 도입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저번에 중국산 무인기를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 군에 납품하려 했던 사업도 해병대의 해안감시 무인기 도입 사업으로 주로 해병 2사단과 해병 6여단에서 해안선을 감시하기 위해서 도입하던 무인기입니다. 이처럼 소형 정찰용 무인기는 이미 기존의 업체들이 개발해 놓은 무인기를 위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투용 드론은 도입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을 통해서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에 대해서는 아실 것입니다. 풍산이 개발하던 동축반전 드론이 드디어 우리 군에 정식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번 달인 3월 20일경에 나온 소식으로 이번에 군에서 드디어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초소형 자폭 드론 일형 사업으로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 신속 소요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6월에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6월에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면 아마 올해 안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까지는 통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바로 올해나 내년에 도입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2년에서 3년이면 우리 군에 정식으로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은 한 가지 모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은 대략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게 2kg의 소형 MCD-2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무게 7kg의 MCD-7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히는 동축반전은 아니고 일종의 초소형 쿼드콥터형 드론인데 실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MID 드론이 있는데요. MID 드론은 건물 내에서나 또는 동굴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은 당연히 실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론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GPS나 광학 카메라에 의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다와 관성항 법장치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라이다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튬 배터리로는 비행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실내에서 사용하는 군사용 드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산은 이 MID 드론의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물론 이번에 채택된 건 아직도 많은 개발이 필요한 MID 드론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한 건 바로 MCD-2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무게 2kg에 비행시간은 10분, 그리고 작전 반경은 2km이고 임무장비 탑재 중량은 400g이라고 합니다. 무척 작은 드론인데요. 그럼 우리 군은 이 드론을 도입해서 어디에 사용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소부대 단위의 분대용 드론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드론은 드론 몸체 아래에 무장 탑재구가 있고 이곳에 40mm 구경의 자탄이나 보병이 휴대하고 다니는 세열 수류탄을 장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별도의 탄약이 없이 기존 세열 수류탄을 탑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열 수류탄으로는 적의 기갑 차량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자탄형 포탄에 들어가는 40mm 이중 목적 자탄을 탑재할 수 있게 해둔 것이고요. 40mm 이중 목적 자탄으로 대략 100mm의 관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 기갑 차량의 상부에 떨어뜨리면 적 기갑 차량의 상부를 관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도 대전차 자탄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한 발의 자탄이 적 기갑 차량의 상부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발의 자탄으로 적 기갑 차량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요구한 게 바로 적 기갑 차량의 특정 부위를 명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래서 풍산이 육군의 요구로 지금까지 개발한 게 바로 자탄을 좀 더 정확하게 투하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전차의 특정 부위, 그러니까 전차의 엔진실을 목표로 자탄을 투하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육군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드디어 우리 군에 정식으로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군의 요구를 드디어 충족했다고 할 수 있고요. 아마 그래서 MCD-2는 우리의 한국판 스위치블레이드가 배치될 때까지는 우리 소부대 단위의 핵심 공격 드론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보병분대는 이 드론으로 정찰도 하고 필요하다면 대전차 자탄이나 수류탄을 투하하는 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산의 MCD 시리즈에서 주력은 MCD-2가 아닙니다. 그럼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의 주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동축반전 드론의 주력은 MCD-7입니다. 그리고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MCD7이라는 건 이 모델의 무게가 7kg이라는 뜻입니다. MCD7은 무게 7kg에 임무장비 탑재 중량은 3kg에 2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특히 MCD7이 무게 7kg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정도 크기여야지만이 임무장비를 3kg을 탑재할 수 있고 드론이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탄두를 탑재하려면 최소한 임무장비의 탑재량이 3kg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CD7은 무게 7kg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MCD7이 아닌 MCD2가 채택된 것일까요? 그럼 우리 군은 MCD7은 도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는 아직 MCD7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군에서는 MCD2보다 MCD7에 거는 기대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채택이 안 된 건 우리 군에서는 MCD7을 바로 차량에 탑재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앞으로는 차량이나 기갑 차량에 무인기를 탑재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드론 중에서는 움직이는 차량에서 바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은 없습니다. 기존 드론들은 전부 차량이 정차한 다음에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군은 풍산에게 MCD7을 차량에서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 풍산은 차량 탑재형 MCD7을 개발 중입니다. 솔직히 동축반전 드론을 기갑 차량용 드론으로 활용하려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도 동축반전 드론을 개발 중이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동축반전 드론을 차량에 탑재해서 운용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많은 나라들이 굳이 동축반전 드론으로 기갑 차량에 탑재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동축반전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튜브 형태의 발사기에서 발사를 하는 거라 차량에 튜브만 탑재할 수 있다면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하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들은 동축반전 드론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이걸 고려하고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연히도 풍산이 동축반전 드론을 오래전부터 개발하고 있었고 이걸 기갑 차량용 드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의 기갑 차량은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산은 우선은 소형 전술 차량에 MCD7을 탑재하는 걸 전제로 개발 중이며 지금은 소형 전술 차량은 군용 장비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으니 렉스턴을 개조해서 시험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MCD7은 차량이 정차하거나 보병이 하차할 필요 없이 움직이는 차량에서 단추 하나만으로 바로 투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안에 그러니까 정확히 다음 달인 4월에 차량 탑재형 동축반전 드론에 대한 군에 대한 시연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시연 영상이 공개되어서 우리도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MCD7은 기갑 차량에 탑재하는 드론으로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이고 아마 우리의 주력 동축반전 드론은 MCD7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MCD7은 우리의 흑표나 아니면 지금 비밀리에 개발 중인 K3 차기 전차에 탑재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현대로템에서 MCD7을 전차에 탑재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풍산과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말해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K3 전차를 비닉 사업으로 개발 중이고 K3 전차에는 바로 드론이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K3 전차에 탑재될 것으로 여겨지는 드론이 바로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인 MCD7인 것입니다. 당연히 MCD7을 탑재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K3 전차뿐만 아니라 흑표에도 탑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풍산의 MCD7 동축반전 드론은 처음에는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되어서 4단 수색 때부터 운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나중에는 흑표나 K3 전차에도 탑재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왜 이번에 동축반전 드론의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MCD7이 아닌 MCD2만 채택이 된 건지 이유를 아시겠죠? 결론은 지금 MCD7은 아직 열심히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CD2는 결국은 차량 등에서 운용하는 모델이 아닌 분대 단위의 보병이 휴대하면서 운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적 기갑 차량의 정확한 지점에 이중 목적 자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만을 요구받았고 이게 지금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판 스위치블레이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 MCD2가 우리의 소부대 단위 분대의 주력 공격형 드론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비록 이 드론이 완벽하게 적 기갑 차량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이 드론의 무게가 고작해야 2kg이라는 것이고 고작 2kg의 드론으로 적을 공격하는 건 물론 정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병분대의 전투력을 대폭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고도 무인기 같은 대형 드론뿐만이 아니라 바로 소부대 단위의
보병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드론 배치를 준비 중입니다. 각종 정찰 드론부터 시작해서 공격형 드론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대에 수많은 종류의 드론들이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배치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동축 반전 드론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리 기대를 하고 우리 군에 배치되기를 기다려왔던 동축 반전 드론의 배치 사업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기대가 큽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